이거는 복습용이니까 올려드리면 꼭 보세요. 이렇게 넓이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A에서 B까지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는 우리 어떻게 했죠? 일단 적분 순서 아래 끝 위 끝 적분 방향은 작은 데서 큰 쪽으로 가는 걸로 잡았고, 그 다음에 x축과의 사이에 있는 넓이는 곧 정적분으로 갔었다, 그치? 그래서 여기를 s라고 한다 그러면 s는 0이 아니죠. a에서 b까지 x로 정의된 식 fx를 dx 정적분한다, 이렇게. 근데 요 개념을 잠깐 다시 보면 봐봐. A에서 B까지 해서 선생님이 이런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이게 선이라는 거는 넓이는 없죠? 그죠? 그냥 선은 선이지 넓이가 없지. 그래서 구분구적법 할 때는 우리가 직사각형 그려가지고 넓이를 다 더한 다음에 극한을 보내면서 삐져나오거나 부족한 부분이 다 채워지거나 없어지고 이렇게 됐었던 거거든. 이제 그 개념을 조금 더 단순화해가지고요, 이런 선들을 그어볼 수 있잖아. 그런데 A로부터 출발해가지고 B까지 이렇게 생긴 선들을 쭉 쌓으면, 즉 함수값들이죠, 그죠? 함수값들을 쭉 쌓으면 여기에 가득하게 채워지면서 넓이랑 같아지겠지. 그러니까 적분이 그래서 쌓는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더 좋겠어요. 지금 선을 쌓았어, 알겠지? 그래서 선들을 쌓아 놓으니까 넓이가 되는 거였구나.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제 부피 얘기를 해보려고요. 지금 넓이 구할 때 그냥 아무런 도형을 들고 온 게 아니라, 평면 도형 아무런 거나 들고 온 게 아니라 x와 y의 관계로 뭔가 계속 규칙이 있는 식을 들고 왔어요, 그죠? 부피, 어떤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야. 아무런 도형을 부피를 다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x를 넣고 y를 넣었을 때 규칙적으로 변하는 룰이 있는 애들만 우리 적분을 이용해서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그림 좀 그릴게요. 럭비공 한번 그려볼게. 여러분들도 열심히 그려봐. 자, 요렇게 럭비공 그린다라고 했으니까 럭비공처럼 생긴 뭐 요런 식으로 생겼다고 볼게요. 뭐 고구마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작 여기 점을 우리가 이 입체 도형을 좌표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가 x 값이 a고, 끝 오른쪽 끝 여기가 x 값이 b라고 해봅시다. 까지 괜찮지? 그런데 얘의 이게 칼로 자른 단면을 보니까 한 이쯤 잘라볼게요. 슝 잘랐어. 요 입체 도형의 단면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뭔가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더래. 뭐가? 이 단면의 넓이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넓이가. 자, 그럼 좀 볼게.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 출발점 a잖아요, 그지? 근데 여기는 지금 단면을 해봐야 점이 되겠죠. 이렇게 넓이가 있겠니? 없겠죠. 그래서 x에 a를 넣으면 sa가 되는데 거기는 넓이가 0으로 나타난다는 얘기고, 비슷하게 이쪽에 b를 넣어도 여기는 단면이 없거든. 그러면 sb도 0으로 나타난다는 얘기고, 그러면 a와 b 사이에 어떤 값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뭐 일반적으로 x를 넣었을 때 단면이 sx로 나타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a, b 사이에 예를 들어 뭐 a 플러스 1을 넣으면 요 정도의 단면이 또 생기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단면의 넓이인 sx라는 식으로 여기 단면들의 넓이를 다 표현할 수 있어. 이런 규칙이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아까 개념대로 우리는 이 럭비공처럼 생긴 녀석의 부피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단면들을 다 쌓아 놓으면 되지. 마치 우리 그
감자칩 광고할 때 이런 감자를 막 단면 썰었다가 다시 붙이면 원래 감자가 되는 것처럼 단면을 쭉 썰은 것을 다 쌓아 놓으면 애초에 처음에 있던 입체 도형의 부피와 같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니? 자, 그러면 쌓는다라는 개념이 뭐였어요? 적분이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누구를 쌓으면 돼? 넓이를 쌓으면 돼. 그러면 그 넓이는 x값이 변함에 따라 그때그때 정해지는 녀석들이었죠? 그러면 그 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화시키면 돼? 재원아? a부터 b까지 변화시키면 돼. 그 얘기야. 개념 이해되니? 따라서 부피를 구할 때는요, 오른쪽에 쓸게요. 부피를 구할 때는 왼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단면을 쌓는 개념이야. 따라서 A에서부터 B까지 단면의 식 SX를 적분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입체 도형의 부피는 단면을 쌓는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예시 하나를 적고 이 부피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RPM의 조금 중상 난이도의 문제로 있는 거거든.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원기둥을 좀 큼지막하게 그려보세요. 선생님이 한 이따시만하게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만하게 그렸어 지금 페이지에. 그래서 요거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 여기다 표현할게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2라고 주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밑면이 아래 위로 있잖아, 그치? 그래서 아래쪽 면을 쳐다볼게요. 아래쪽 면이 이제 지면에 평행하게 이렇게 놓여 있다고 했을 때 그 밑면과 각도를 60도를 이루게끔 기울여서 칼로 썰어버릴 거야. 60도를 이루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러분들 그림 이렇게 그려봐. 여기가 지름이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를 지나면서 뭐 지름이니까 여기는 4의 길이가 될 텐데 60도를 기울여지게 해서 칼로 썰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60도라는 건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가 60도야. 칼로 썰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단면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기겠죠. 괜찮니? 그래서 지금 썰린 작은 쪽의 입체 도형이 있는데 지금 빨간색은 셈이 잘린 단면을 표현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도형을 표시해 보면 지금 요렇게 생겨가지고 요렇게럼 생긴 녀석이야. 요거의 부피를 구해보자 입니다. 요거의 부피를 구해보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적분을 이용해서 부피를 구할 수 있는 녀석은 결국은 단면을 쌓아야 되고 그 단면을 나타낼 수 있는 식이 필요한 거야. 맞지? 그럼 일단 뭐 해야 돼? 단면을 봐야 돼. 어디를 단면으로 볼 건지. 근데 선생님이 아까 중간에 자른다고 해서 여기가 단면이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쌓는 개념이 좀 이상하단 말이야. 이거를 뭐 어떻게 쌓아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입체 도형만 따로 떼와서 도대체 어디를 단면으로 봐야 일정한 식들로 구성이 될 수 있을까를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알겠지? 자, 그러면 요거는 결국은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서 정적분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좌표 평면 위로 가져올 겁니다. 그런데 입체 도형이니까 XY 평면에는 표시를 못 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공간적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릴 때 항상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 좌표 평면을 비틀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하 배우는 사람 있어? 배웠던 사람이 있니? 아직 안 배웠니? 봐봐. X축, Y축 요렇게 비스듬하게 틀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2차원이잖아, 평면. 여기다가 얘네 두 축의 수직인 녀석을 냈다 꽂으면 이런 식으로 Z축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3차원 공간을 나타내는 축이 될 수 있어. 3차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보려고 x축, y축을 평면으로 하되 약간 비틀어서 그려보겠습니다. 오른쪽에 그려볼게요. 그래서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봐. 얘가 y축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렇게를 x축이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왼쪽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한 이쯤 잡고 가겠습니다. 단면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요. 잘랐던 그 라인, 그쵸? 그 다음에 밑면의 반원에 해당하는 녀석이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지금 표현하는 요 부분이 어디 있겠니? 요렇게 존재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까지만 표현할게요.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단면을 쌓는다라는 개념으로 갈 건데 어디를 잘라야 될까? 근데 아까 힌트가 60도를 이루면서 자른다고 했었거든. 그러면 몇 가지 이제 표현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한 요 정도를 가지고 y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어차피 평면은 지금 수직으로 서 있는, 원기둥이 수직으로 서 있으니까 얘랑 수직으로 이렇게 자른다면, 수직이겠죠? 자른다면 이렇게 잘린 면은 요 부분이 몇 도겠니? 60도겠지? 맞죠? 60도. 그럼 과감하게 한 이 정도 잘라볼까요? 여기. 그럼 얘도 이렇게 잘릴 거고 위쪽으로는 이렇게 잘릴 거고 수직을 이루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생길 건데 여기도 몇 도겠어요? 60도겠죠. 공통점이 있구나. 60도짜리 직각삼각형으로 크기는 다르지만 다 닮은 도형들로 단면들이 발생하죠. 여기까지 됐니?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좌표를 하나 잡아주며 그 좌표에 따라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된 거야. 단면들이. 즉 닮은 도형들을 찾아봤어요. 자, 이제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 건데 봐봐. 왼쪽 그림에서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올려놓은 이유는 요거를 단면을 식으로 표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면 여기를 원점이라고 했을 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였으면 여기는 음수 쪽 마이너스 2, 여기는 양수 쪽 플러스 2, x 값을 이렇게 세팅하면 되죠. 괜찮죠?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으로 따지기 전에 요 밑에다가 하나만 더 그리고 갑시다.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 꽂듯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 본다면 밑면은 원이었죠. 그쵸? 원인데 우리 지금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볼 거고 우리 지금 밑면이 잘려가지고 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원만 이렇게 그려보자. 짠. 자, 그러면 원래 원이 있었다라고 하면 원래 원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얘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반지름 2의 제곱 4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그 둘 중에 위쪽만 식으로 나타내고 싶어. 근데 생각해보면 위쪽은 y가 양의 구간으로 정의된 곳이지. 그래서 y는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y제곱은 4 빼기 x제곱이고 y는으로 정리하니까 제곱근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빼기 x제곱이야. 아, 그러면 위쪽으로 되어 있는 반원은 누구겠어? 양수겠지. 아래쪽으로 정의되어 있는 거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녀석이겠죠. 아하, 그러니까 요노마가 함수식이 y는 루트
4 빼기 x제곱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자, 이거 어디서 뜯어온 거냐면 여기서 뜯어온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단면을 식으로 나타내는 과정 중에 하나가 된 거고, 이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이제 움직일 건데, 만약에 이 정도의 x라는 값으로 우리가 일반화를 시켜서 좌표를 잡았어요. 그러면 찍 그었을 때 이 선분의 길이 있지, 그지? 이 선분의 길이는 곧 누구랑 같아? 함수 값인 루트 4 빼기 x 제곱과 같죠? 맞지? 그러니까 주어진 구간에서 임의의 좌표를 x라고 잡았을 때 그 길이가 곧 함수 값이 됐어요. 그럼 얘는 누구냐면, 그림으로 돌아오면 여기라고 할게. 여기가 x라고 잡으면 방금 구한 게 요 길이를 구한 거야. 맞지? 괜찮니? 그럼 이제 단면으로 거의 다 왔다. 일반적으로 표현한 저 녀석을 떼서 보면은 직각삼각형이고, 이렇게 그릴게요. 직각삼각형이고 x좌표를 잡았더니 거기가 루트 4 빼기 x제곱의 위치였어요. 맞니? 여기가 왼쪽에서 그은 빨간색 선분이 이렇게 생겼던 거야. 그리고 여기는 몇 도였어요? 계속해서 60도였지. 와, 그럼 우리 목표가 단면의 넓이를 식으로 나타내는 거였는데,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가 있는데 60도짜리야. 그럼 이건 몇 대 몇 대 몇 짜리야? 1대 루트 3대 2짜리지. 그러면 높이는 뭐라고 나타내면 돼요? 거기에 루트 3을 곱한 걸로 나타내면 되죠. 그래서 얘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4 빼기 x제곱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짜잔. 그러면 다 왔다. 단면을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요거를 SX라는 단면이다, 단면의 넓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단면의 넓이는 직각삼각형의 넓이 그대로 구하면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러면 루트 3 적어주고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똑같은 거 두 개 곱하니까 루트 벗기고 4 빼기 x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뭐 한 번 더 정리할까? 이 놈은 2분의 루트 3의 4 빼기 x제곱이야를 얘기했던 거고, 다시 한번 해보죠. 이제 x에다가 만약에 뭐 2를 넣어볼게요. 2 넣으면 4 빼기 x제곱은 0이잖아, 그지? 그게 어디를 얘기하냐면 x에다가 2를 넣으면 여기에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0이다라는 얘기야. 단면이 없잖아, 그지? 그렇다는 얘기고, 뭐 예를 들어 여기 1을 넣어요. 1을 넣으면 단면이 요런 식으로 생길 거거든. 요런 식으로 생길 거란 말이야. 요 넓이도 저 식으로 다 해결이 가능한 거야. 그럼 뭡니까? 지금 몇 개 그렸지만 걔네들을 다 쌓으면 우리가 처음에 그려놓은 부피를,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피를 구하세요가 이제 마무리야. 따라서 부피를 V라고 할게요. 부피는 x를 어떻게 변화시키면 돼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변화시키면 돼요. 누구를요? 단면을요. 단면은 식이 2분의 루트 3 4 빼기 x제곱을 정적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런데 x에 대한 식을 가만히 보니까 요거는 이제 팁인데, 요거 2차고 상수항이면 요거 자체가 짝수 차수로 구성된 함수니까 우함수. 그러면 적분 구간이 요렇게 생겼으면 우함수는 2배로 바꾸는 거 했었죠, 그죠? 그래서 2배의 아래 끝을 0, 위 끝 2까지 2분의 루트 3 4 빼기 x제곱 이렇게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 2 약분. 뭐 지금부터는 2차 함수 정적분이니까 금방 하겠죠? 괜찮니? 요거 정적분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머리를 조금 더 써볼게요. 머리를. 정적분하는 녀석을 보니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입니다. 맞죠? 최고차의 계속 음수니까. 그래서 요거를 그려본다 그러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여기가 뭡니까? 마이너스 2에서 2지. 그런데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야.
딱 좋아. 이거 뭐야? 여기 넓이 활용하면 되죠. 요거 지난 시간인가 정리해줬던 공식 있었죠. 근에서 근까지. 그럼 여기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여기 보면은 누구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야. 그것의 절대값 2분의 루트 3. 그리고 큰 근 빼기 작은 근의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해결해도 괜찮다. 알겠죠? 그래서 결론은 요거 부정적분, 정적분 한번 해보세요. 요게 6분의 32. 루트 3 곱하기 루트 3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지? 이게 근데 난이도가 좀 있는 유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하시고 다시 전체 그림을 보면 결국은 어떤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거는 단면들을 쌓는 거고 단면은 뭔가의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RP 문제는 조금 이따가 푸는 걸로 하고 다음 개념인 저기 64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서부터는 개념이 막 어려운 게 없어가지고 좀 속도를 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단원입니다. 여기 평면 운동인데요. 직선 운동에서의 위치, 속도, 가속도.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 알고 있는 것부터 메모를 해보겠습니다.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되죠.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분 관계예요. 미분. 그래서 보통 위치 함수를 x라고 나타내는데 선생님은 이거를 나중에 계속 바꿀 거야. 어차피 도함수 표현을 좀 이쁘게 하기 위해서 위치 함수는 시각 t에 대해서 정해질 거니까 보통 ft라고 부르고요. 속도는 vt라고 부릅니다. v는 velocity, 속도. 가속도는 at, accelerate a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가져가면 뭐가 되겠어요? 적분이 되겠죠, 그죠? 적분인데 적분은 크게 부정적분과 정적분이 존재하죠. 부정적분은 함수를 구하는 거고요. 정적분은 어떤 값을 구하는 거야. 그 차이밖에 없어요. 알겠지? 자, 요거는 뭐 미리 했던 거니까 넘어가고. 자, 그 다음 봅시다. 좀 조심해야 되는 것만 몇 가지 구분할게요. 첫 번째, 속도와 속력을 구분을 합시다. 속도와 속력. 속도는요, 위에 봤듯이 위치 함수의 도함수야, 그지? 그러면 도함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도함수는 우리가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를 부호를 보고 결정하죠. 그러니까 부호의 의미가 있는 거네. 따라서 속도는요, 일단 부호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평면상에서 운동으로 쳐다볼 때는 방향을 결정을 해요. 뭐 수직선에서 운동한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좌표가 커지는 방향을 양의 방향, 왼쪽 방향을 음의 방향, 이 정도로 잡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부호가 운동 방향을 결정해요. 이거 수트에서 했던 거지, 그치? 그리고 그것의 크기 또한 존재해요. 얼마나 빠르냐, 빠르기, 스피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녀석이 누구냐? 속력이야. 그래서 속도는 velocity라고 하고요. 속력은 speed라고 해요. 빠르기만 존재해. 그래서 속력은 방향이 없이 얼마나 빠른가를 얘기하는 거라 속도의 크기로 속도의 절대값을 구하면 되겠다. 알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 요 개념들과 같이 흘러가는 게, 자, 아까 속도는 위치 함수를 미분하는 거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속력은 도대체 누구랑 연관이 있을까? 그거는 위치 조금 더 쓸게요. 변화량이랑 이동 거리의 관계야. 이동 거리, 움직인 거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 변화량은 이제 관계를 주어지면 얘는 속도와 관계가 있고요. 이동 거리는 속력과 관계가 있어요. 요 개념을 수직선상에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여기 좌표가 0, 여기가 1, 여기가 2라고 해볼게요. 운동을 이렇게 한다고 보겠습니다. 0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겹치면 안 보이니까 위에다 그릴게요. 쭉 갔다가 여기 1도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삥 돌아서 이렇게 왔어요. 여기서 위치와 이동 거리를 한번 따져보자고. 괜찮죠? 자, 출발은 원점 0에서 했습니다. 위치는 지금 최종 위치가 어딘가요? 1이죠, 그죠? 그치? 그래서 위치 또는 위치 변화량을 따져보면 1밖에 안 변한 거야. 그래서 위치는 1이라고 하는데 이동 거리, 움직인 거리는 얼마나 움직였어요? 0에서 2까지 2 움직이고 2에서 1까지 1 움직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3으로 움직인 거야. 즉 위치 변화량은 속도랑 연관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와 왼쪽으로 움직일 때 속도의 부호가 다를 거지. 그거를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동 거리는 얼마나 움직였냐가 중요한 거지 내 위치가 어디냐는 거는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야? 크기만 계산을 하는 거. 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뒤에서 정리할 건데 위치 변화량을 구하려면 속도를 거꾸로 돌리는 적분을 하는 거고 이동 거리를 구하려면 속력을 거꾸로 돌리는 적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력은 뭐다? 속도의 크기, 절대값이다. 요런 개념이 되겠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제 옆에다 적을게요. 위치는 또는 위치 변화량으로 쓰자. 위치 변화량은 뭐 시각 A에서 시각 B까지 변한다고 해볼게요. 누구를 정적분하는 거라고요? 속도를 정적분하는 거야. 그런데 이동 거리는, 움직인 거리는 똑같이 시각 A에서 B까지 변한다라고 했을 때 속도의 크기인 속력으로 정적분한다 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한번 아래쪽 문제 풀어봅시다. 1번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는 이렇게 표현됐대요. 수직선 위니까 변수가 하나밖에 없겠죠. 만약에 좌표 평면이면 X, Y 두 개가 등장할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요거 우리 도함수 표현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T에 대한 함수 FT야 라고 이제 수정해 놓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표현 때문에 그래요. 에 나타내질 때 T는 2일 때의 속도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V2를 구하란 얘기고 위의 관계에 따라 우리는 위치를 미분해서 2를 넣으란 얘기가 되겠네요. 위치 함수 미분, 그게 속도. 따라서 F'X를 구하면 되겠죠. F'T를 구하면 되겠죠. 한 번에 갑시다.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고요. 합성함수 미분 때문에 파이가 더 튀어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파이 곱하기 코사인 파이 T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2일 때의 속도는 F'2를 구하라는 얘기고요. 파이 곱하기 코사인 2파이. 코사인 2파이는 코사인 0과 같아요. 1이니까 파이 이렇게 되겠죠. 2번 가보겠습니다. 속도 함수가 이제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출발해서 1초 동안 실제로 움직인 거리. 자, 여기 밑줄 칠게요. 출발한다라는 얘기는 t가 0일 때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1초 동안이니까 t가 1일 때까지를 보면 되겠네요. 다 왔다. 그랬을 때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요. 이거는 메모합시다. 또 움직인 거리는 누구랑 연관이 있어요? 속력과 연관이 있죠. 속도의 절대값 속력이랑 연관이 있겠다.
따라서 이건 어떻게 해요? 움직인 거리를 보통 이제 s라고 표현하는 스몰 s라고 표현하는데 얘는 0에서 1초 동안이니까 1까지 누구를? 속도 함수의 절대값, 속력을 절대값 1 빼기 t에 2의 t제곱 곱한 것의 정적분 dt 이렇게 되겠죠. 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절대값 기호를 처리를 해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분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 가만히 보니 알맹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디서 쪼개진지를 보는 건데 얘는 양수야. 그러면 부호를 결정하는 녀석은 쌤이 지금 밑줄 빨간 밑줄 그은 1 빼기 t라는 녀석이거든. 그럼 얘는 마치 t축을 이렇게 생겼다고 봤을 때 t에 대한 1차 함수거든요.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1차 함수라고 보면 되겠죠. 와, 그러면 0이 될 때가 1이고 그러면 1 왼쪽은 양수 1 오른쪽은 음수 이런 구조가 되는데 1 빼기 t인데 우리는 구간이 뭐야? 0에서 1까지만 볼 거지. 그럼 여기는 무슨 구간이 돼? 양수 구간이 돼. 그럼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만약에 여기서 0에서 2까지다 라고 했으면 쪼개야 되는 거야. 좋아. 그래서 는 0에서 1까지 둘 다 양수기 때문에 그냥 튀어나오면 되겠죠? 1-t 2의 t제곱 d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RPM 풀 때처럼 요거는 종류가 서로 다른 거 곱해놨으니까 부분적분으로 가야겠고 앞에 있는 1-t 요 녀석을 미분 대상으로 잡으면 되겠죠? 바로 가겠습니다. 그대로 적분 빼기 인티그랄 미분 적분 미분하면 앞에 거 마이너스 1 튀어나올 거니까 플러스로 고칠게요. 그리고 적분하면 2의 t제곱이니까 0에서 1까지 dt 이렇게 되겠죠. 짠. 1 넣으면 0 빼기 0 넣으면 앞에는 1 뒤에는 1 되겠죠. 0 넣으면 1 이렇게 되겠고 더하기 뒤에 거는요 적분해도 2의 t제곱일 거니까 1 넣으면 2 0 넣으면 1이니까 빼기 1 따라서 자연상수 2 빼기 상수 2 이렇게 되겠죠. 괜찮니? 그래서 수투 내용에서 이제 대상 함수가 좀 더 늘어났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볼게요. 요번에는 아까 수직선만 봤으니까 1차원에서 봤으니까 2차원으로 가봅시다. Y축 하나 더 늘어난 겁니다. 좌표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위치 벡터 성분 요거는 뭐 간단하게 위치를 X 좌표 Y 좌표로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T의 관계식으로 X도 나타내고 T의 관계식으로 Y도 나타낸대요. 그랬을 때 속도를 V, 가속도를 A라고 한다 그러면 표현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미분할 대상이 하나가 더 늘어났다. 이 정도로만 보면 되겠어요. 알겠지? 그러면 첫 번째 속도는 간단하게 지금 X, Y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런데 위에서 X든 Y든 T의 관계식 매개 변수로 나타났으니까 이거랑 같은 표현이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요.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속도라는 거는요.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있으니까 결국은 따로따로 미분한 거를 같이 표현해 줘야 되니까 결국 순서상으로 또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요놈은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아까 X는 FT라는 T에 대한 매개 변수 구체적인 식이 있으니까 간단하게는 F'T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또 Y좌표는 G'T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2차원 좌표 평면에서 속도를 구하는 건 이렇게 두 개 요소로 존재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속력 구하러 가봅시다. 속력은 뭐였어요? 속도의 크기였단 말이야. 그러면 속도는 이렇게 위에서 봤듯이 순서상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오른쪽에다가
좀 넓은 공간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x축, y축 좌표를 나타냈다라고 해봐. 그러면 요 정도 점이 dx dt, dy dt 또는 조금 전에 적었던 f't, g't라고 본다 그러면 요 녀석의 크기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원점에서 그 점까지의 거리로 정리가 돼요. 크기라는 게 이 선분의 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 두 점 사이 거리 이용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가 원점이니까 너무 쉽게 제곱 더하기 제곱의 루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력이라는 거는 한 번에 적을게요. 루트 dx dt 빼기 0의 제곱이니까 요거 그냥 제곱하면 되겠고 dy dt 빼기 0이니까 이거 제곱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조금 더 간단하게는 매개 변수 t로 나타난 거니까 조금 전에 뭐였어요? 속도가 x 속도는 f't였죠. 그것의 제곱. 그 다음에 y 좌표의 속도는 g'이었으니까 g't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속력은 이렇게 구한다. 자, 그러면 이제 가속도는 뭐였죠? 속도의 또 미분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뭐야? 이계도 함수거든. 그럼 바로 가보죠. d 제곱 x dt 제곱 d 제곱 y dt 제곱 이렇게 이계도 함수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간단하게는 아까 그 x의 도함수 속도가 f't였으니까 한 번 더 미분하면 f 이계도 함수죠. 그 다음에 g 이계도 함수 이렇게 더블 프라임 또는 저 같은 경우는 2 프라임 정도로 부르는데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크기는요 아까랑 똑같아. 어떻게 해요? 제곱 더하기 제곱의 루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뒤에 것만 쓰고 갈게요. 저 더블 프라임 이계도 함수 쓰는 게 조금 더 편하니까 이계도 함수의 제곱 g 이계도 함수의 제곱 이렇게 가속도의 크기도 구할 수 있다. 자, 예제로 가보죠.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8m인 지점에서 수평면과 30도의 각을 이루는 방향으로 초속 12m로 복잡한데 결국은 그게 식으로 뿅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에요. 여기 x가 y가 매개변수 t로 나타났다. 이건 뭐야? 위치 함수야. 그런데 이 물체가 수평면 바닥에 떨어질 때 일단 밑줄 그을게요. 수평면의 바닥에 떨어질 때 네. 봐봐. x는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고 수직 방향은 누구예요? y좌표죠. 그죠? 그러면 이 의미는 바닥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높이 수직이 y가 0이다 라는 의미와 같죠. 요거부터 해결하면 되겠네. 그래서 y좌표 쳐다보니까 는 0이 되려면 마이너스 곱할게요. 그러면 5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8이 0이 될 때의 t를 찾아오는 거야. 왜? 우리는 매개변수 t로 위치, 속도 다 구성되어 있으니까. 인수분해 해보죠. 5 곱하기 1에 4 곱하기 2로 하면은 10 빼기 4를 마이너스 10 더하기 4를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위에를 플러스 위를 마이너스 이렇게 주면 되겠다. 그럼 인수분해는 5t 더하기 4와 t-2로 될 거고 는 0이 되는 t 값은 시각 t는 음수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2구나. 그럼 위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면 수평면이 바닥에 떨어질 때 y가 0이 될 때인데 그때는 언제야? t가 2일 때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문제가 t가 2일 때의 속력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돼? 속도를 구해야겠죠. 속도는 아까 순서상으로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바로 표현할게요. 속도 v는 x좌표는 뭐야?
x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6루트 3t를 미분한 거죠. 도함수. 그래서 6루트 3 커마 y좌표 속도는요 또 미분한 거죠. 그래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10t 더하기 6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의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x축으로 움직이는 속도는 일정하대요. 6루트 3. 그리고 y축으로 움직이는 거는 마이너스 10t 플러스 6으로 그때그때 시각 t에 따라 속도가 변하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어떨 때? 지금 t는 2일 때 속력을 구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속력은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요? 루트 안에 밀어넣기로 했죠. 6루트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0t 더하기 6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뭘 하기로? t가 2일 때 보기로. 맞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t가 2일 때 루트 앞에 거 제곱하면요 3 곱하기 36 108 되겠고요. 더하기 자 뒤에 거는 t에다가 2를 넣어보면 되겠죠. 2 넣으면 마이너스 20 더하기 6은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의 제곱은 14의 제곱인 19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304 루트 304 이게 t는 2일 때 속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래? a라고 하래.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a 제곱은 304가 되겠네요. 거의 다 왔습니다. 한 장만 더 해줍시다. 다음 장 마지막이에요. 조금만 더 빨리 가볼까요? 앞에서 했었으니까. 평면 운동에서의 이동거리는 속력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각 t에서 성분이 x, y고 xy가 시각 t의 함수일 때 a에서 b까지 움직인 거리는 밑줄 치겠습니다. 움직인 거리는 속력을 적분한다고 머릿속에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우리가 이동 거리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s, 스몰 s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a에서 b까지 속도 함수를 지금 따로 표현된 게 없으니까 vt 함수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것의 절대값 쉬운 속력 함수를 적분하는 거야. 그쵸? 그럼 앞서서 배웠던 거 한 번만 더 녹여 넣어 볼게요. a에서 b까지. 자, 속력 어떻게 구한다고요? 크기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x좌표의 속도를 제곱 더하기 y좌표 속도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 제곱에 루트를 씌운 게 속력. 그 속력을 t에 대해서 a에서 b까지 적분하면 이동 거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2번 가볼게요. x, y의 t에서 위치 함수가 이렇게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났네요. 그랬을 때 t가 0에서 3까지 또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가봅시다. 속도부터 구해 놓죠. 미분하는 거죠.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t제곱 빼기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2t가 되겠죠. 요거는 속도 함수야. 괜찮죠? 그러면 속력 절대값 v는 루트의 제곱 더하기 제곱이었어요. 그러면 t제곱 빼기 1 전체의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하면 4t제곱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런데 루트가 껴있으면 사실 이거 가지고 적분하기는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고요. 이거 전개하면 t 4제곱 빼기 2배의 t제곱 더하기 1이고 뒤에 플러스 4t제곱을 하면 가운데 게 뭘로 바뀌어? 부호만 플러스 2로 바뀌어. 그러면 힌트가 있죠. 앞에서 t
제곱 빼기 2를 전개했더니 마이너스 2t 제곱이 됐으면 얘가 플러스 2로 바뀌면 위에를 플러스 1로 바꿔놓으면 되잖아. 따라서 루트 요 놈은 t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자, 그러면 루트와 제곱이 사라지겠죠? 알맹이인 t 제곱 플러스 1이 음수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t 제곱 플러스 1로 튀어나올 수 있겠다. 이게 무슨 함수? 속력 함수. 따라서 돌아가서 움직인 거리는 속력을 적분이었으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3까지. 그래서 움직인 거리를 s라고 한다 그러면 0에서 3까지 속력 함수 t 제곱 플러스 1 적분 되겠네요. 부정적분 하면 되겠죠. 3분의 t 세제곱 더하기 t 구해서 0에서 3까지 0 넣으면 버리고요. 3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9 더하기 3 12. 거의 비슷한 걸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곡선의 길이 한번 보겠습니다. 곡선의 길이라는 게 그림을 잠깐 보죠. 옆에다가 그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생긴 어떤 곡선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점을 출발점이라고 보고 A에서부터 여기를 B까지라고 봤을 때 곡선의 길이를 구하세요는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요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녀석은 이제 표현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조금 전처럼 첫 번째 이렇게 할게요. x를 어떤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y도 어떤 t에 대한 식으로, 즉 매개 변수 형태로 나타내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곡선 자체를 y는 fx 형태, 양함수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매개 변수를 쓰게 되면은 이게 t를 정해주면 x, y 좌표가 지정이 되면서 점을 찍어 나가면서 함수가 그려지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 그지? 두 번째는 x를 정해지면 y가 정해지니까 좌표로서 점을 찍어 나가면서 함수를 그리는 거거든. 어쨌든 뭐 이 표현이나 저 표현이나.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풀어왔던 문제들을 보면 다 뭐예요? 1번처럼 다 표시가 되지. 그치? x좌표도 t에 대한 함수, y좌표도 t에 대한 함수. 그래서 1번으로 먼저 곡선의 길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알겠죠? 그러면 요 그림에다가 잠깐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요 점에서 만약에 속도를 구한다 그러면 좌표 표면이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엄청나게 확대를 하면 요렇게 빠르기가 등장할 거야. 속도가 등장할 거라고. 그래서 x축 방향으로는 f't라고 표현했었고, 아까 y축 방향으로는 g't라고 표현했었죠. 이거를 좀 풀어서 쓰면 x축 방향의 속도는 dx dt, y축 방향의 속도는 dy dt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지금 곡선의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확대한 거지만 이렇게 생긴 녀석의 크기를 A에서부터 B까지 점을 움직이면서 저 녀석의 크기를 다 더하면 되죠. 선생님이 아주 미세한 부분을 확대를 해놓은 상태야. 다시 요거는 프라임의 크기를 구하면 속력을 구한 거예요. 맞죠? 근데 그 속력을 적분을 하면 뭐가 됐었지? 이동 거리가 됐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속력 구하고 여기서 속력 구하고 여기서 속력 구하고 속력 구하고 속력 구하고 속력 구하고 속력 구하고 속력 구하고 속력 구한 것을 쭉 쌓으면 이 길이가 되겠죠. 그게 곡선의 길이 개념이야. 그럼 돌아가서 뭐 단순하게는 속력을 적분한다, 이동 거리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A에서 B까지, 요거는 T의 범위가 그렇다랄 때, T가 A에서 T가 B까지 변할 때를 얘기해요. 그러면 속력을 정적분한다. 그러면 dx dt를 제곱한 것 더하기 dy dt를 제곱한 것, 요거는 dt. 잘 보셔야 돼요. 아래 끝, 위 끝 A에서 B까지는 T의 범위예요. T. 여기가 T의 범위. 지금 문제는 여기 동그라미 1번 보면
x는 a에서 x는 b까지 변할 때 요거는 뭐예요? 요거 2번 형태를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 요거 말고 t가 a에서 t가 b까지 변할 때 매개 변수로 나타난 건 요렇게 곡선의 길이 구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 뭐랑 같아? 이동 거리 구하는 거랑 같다. 맞지? 괜찮나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와 이게 표현이 우리는 배워놓은 게 이거밖에 없는데 만약에 얘처럼 표현이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 곡선의 길이 구하는 요 상태에서 양함수를 쓰는 형태로 바꿔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중요해. 모양만 볼게요. A에서 B까지는 이제 X값이 변한다라고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루트 안을 좀 쪼개보겠습니다. 맨 앞에 있는 dx dt의 제곱으로 한번 묶어줘 보겠습니다. 묶어내서 끄집어낼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앞에 거는 그대로 나갔으니까 1이 있을 거고 뒤에 거는 dy dt 제곱이라는 녀석의 분모에 dx dt 제곱이 이렇게 있어야 전개를 했을 때 분모가 약분이 되는 구조죠. 그리고 dt 이렇게 될 거야. 자, 여기서 이 부분은 전체가 제곱이니까 알맹이만 이제 비교를 할 건데 요거는 사실 표현이 분수를 표현한 건 아니지만 계산상은 분수처럼 계산이 되거든요. 우리 합성함수 미분했을 때 생각해봐. 그쵸? 그래서 요 녀석을 이렇게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dx dt의 제곱은 루트를 빠져나갈 수 있지. 그러면 공간이 없으니까 옆에다 적을게요. 그러면 얘는 a에서부터 b까지 제곱이랑 루트 벗겨서 dx dt 하나가 뿅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루트 안에 남아있는 게 1 그리고 더하기 dy dx가 남는데 그것의 제곱 이렇게 남았어요. 그리고 뒤쪽이 dt 이렇게 됐네. 와 그러면 요거도 이렇게 날려버릴 수 있겠구나. 그냥 모양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따라서 결론은 y는 fx 형태에서 곡선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a에서 b까지 변하는 x값에서 루트 안에다가 1 더하기 요게 dy dx가 뭡니까?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정확히 뭐지? f 프라임 x죠, 그죠? 간단하게 y 프라임이라고 표현했던 거.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f 프라임 x의 제곱을 넣고 x에 대해서 적분한다. 그럼 여기가 t가 싹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위에 표현 보면 곡선의 길이 L은 A에서부터 B까지는 봐봐 X값이 A에서부터 B까지 변할 때 적분 구간도 A에서 B로 잡는 거고요. 여기는 F'T 그리고 마지막에 DT 이렇게 했는데 이게 혹시나 헷갈릴 수가 있어. 그냥 차라리 여기를 X라고 고쳐놓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Y는 fx를 가지고 바로 곡선의 길이를 구할 때는 여기 도함수 구해서 제곱한다. 요 개념 때문에 여기를 F'T보다는 F'X로 두는 게 조금 더 이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문제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X는 0에서 6까지 X로 변하고 있고요. 식도 보면은 매개분수 T를 이용한 게 아니라 X와의 관계식으로 즉 Y는 fx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이 녀석을 fx라고 하고요. 그러면 f'x를 구해놓으면 되겠죠. f'x는 자 3분의 1 그냥 두고요. 지수 2분의 3이 내려오겠죠. 그러면 3분의 1이랑 약분돼서 2분의 1 남을 거고요. 그대로 한번 쓰고 지수는 1을 깎아야겠죠. 2분의 1. 그리고 나서 이거는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한 번 더 미분 누구? x제곱 플러스 1을 한 번 더 미분하면 2x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상수 계산하면 개수 계산하면 x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도함수 구할 수 있겠다.
그러면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L이라고 표현하죠. 곡선의 길이는 x의 구간이 0에서 6까지고 곡선의 길이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요? 루트 안에 1 더하기 도함수의 제곱을 넣기로 했죠. 도함수를 제곱하면 x제곱에 x제곱 플러스 2분의 1제곱 제곱하니까 1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것을 x에 대해서 정적분. 됐니? 이 상태로 하기는 좀 부담스럽잖아, 그지? 그런데 아까 봤듯이 여기가 완전 제곱 형태면 루트를 벗길 수 있는 구조거든.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하면 예상하듯이 x 4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1이니까 이 녀석은 x제곱 더하기 1의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0에서 6까지 루트 벗겨서 x제곱 더하기 1을 정적분하면 그게 길이가 된다. 따라서 3분의 x 세제곱 더하기 x를 0에서 6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자, 0 넣으면 빵이니까 버리고 6 넣으면 이거 6 세제곱에서 3으로 나누지 마시고요. 6 3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3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2가 남겠지. 그럼 2 곱하기 36이니까 72 더하기 6 이렇게 계산하면 조금 더 낫겠습니다. 18. 괜찮죠?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할게요.